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12월 17일이죠. 자, 환율이 드디어 1480원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될까요? 박살날까요? 아니면 버틸까요? 저는 일단은 조정의 국면이 깊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외환당국이 오늘 또 환율 방어를 위해서 또 정책적인 지원들을 했지만 환율 자체가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코스피도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는 저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 지수나 뭐 이런 대형주의 장세가 조금 주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이제는 조정 장세 속에서 순환매 장세가 강력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지겠죠. 이 이제 조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두 가지 조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간 조정이 있어요. 올라간 다음에 안 떨어지고 버티는 조정이 있고, 두 번째는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는 거랑 버티고 올라가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둘 중 어느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나오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조정에 대한 국면을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 있어서 우리가 코스피를 조금 대기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대형 종목군들보다도 이제 그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뭐 바이오나 로봇,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우주, 통신, 뭐 2차전지 요쪽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빙글빙글 돌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 누차 들었던 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은행 금리 인상이 있고, 뭐 고용지표는 고용이 예상 막 증가했지만 또 실업률 높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엄청 뭐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일본은행 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할 거다.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다음 주가 과연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여질 것인가가 그 중대 기로점에 놓여져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 종목군들은 올라가면은 오히려 매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더 올라가려고 하면 더 좋은 모멘텀이 있어야죠. AI가 좋죠. 챗GPT, 뭐 제미나이, 뭐 여러 가지 유능한 뭐 AI 툴이 있지만 더 좋은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나올 것이 있을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의 국면이 이어질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게 나와줘야 되는데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조정에 대한 국면들, 또 어떤 이 국내외의 어떤 이 환율이나 이 통화 정책의 환경들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할 필요는 있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 성격의 장세가 이어질 거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 상장하는 이 알지노믹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지노믹스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일라이 릴리에이테 지난 5월달에 약 1.9조 원 정도 기술 수출을 한 업체죠. 그래서 내일 상장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상장한 게 뭐가 있죠? 최근에 에임드바이오 같은 게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자금들이 또다시 이 알지노믹스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쪽에 대한 다시 이 관심들, 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업종에 대해서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사실은 이번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자체가 뭐 고용이 좀 더 증가하긴 했지만 실업률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또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자체도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 금리에 대해서 이 연준 차기 어떤 임명 후보자들이 또 트럼프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변수는 있지만 내년에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낮출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하 수혜주는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이지노믹스가 특히 내일 이제 상장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지노믹스 자체가 또 1111로 또 기술 수출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강세로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1111과 제휴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 관련주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는 앞으로도 좀 유망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내년 1분기까지는 로봇 관련주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클로봇이나 SBB, 고영, 유일로보틱스, 현대모비스 다 움직임이 좋았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해성 DS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해성 DS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해성 DS 같은 어떤 반도체 소부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는 특히나 좀 관망할 필요가 있어요. 무리한 매매 절대 하지 마세요. 따라붙지 마세요. 오늘 같은 경우 뭐 탈모약 치료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이 뭐 권고 적용하겠다고 해서 탈모약 치료제 막 아침에 급등했잖아요. 오늘 다 빠졌잖아요. 뭐 위더스 제약이라든지 다 빠져가지고 그런 매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서울 고속터미널 개발 관련주로 동양고속이라든지 또 뭐 천혜고속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거기에 한번 잘못 묶여버리면 답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유동성도 뭐 적지는 않지만 그런 종목군들도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어떤 이 상황이 나오면 진짜 답도 없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고 좀 리스크 있는 매매 하지 마시고 지금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반도체, 바이오, 로봇,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밖에 뭐 우주, 통신, 화장품, 그쵸? 이런 쪽 뭐 원전 이쪽에다 이 조선 이쪽을 우리가 잘 보고 조정이 세게 나온데 우리가 거기다가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에 내가 뭐 벌어보겠다. 나 동양고속 내가 오늘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내가 3만 원에 들어갔으면 10배를 번 건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내가 50%는 벌지 않을까. 그런 기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왜?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장이 남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가 매수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바이앤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여러분들 가시는 게 맞다. 다만 이번 주 일본은 금리 인상은 굉장히 중대 이벤트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 주에 신규 매수할 필요는 없다. 기존 들고 있는 종목군들은 뭐 나쁜 종목이 아니라 뭐 재무제표상으로 나쁘지 않다고 하면 들고 있는 게 맞지만 굳이 무리하게 신규 매수할 필요는 없다. 왜? 일본 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상하고 나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반응이 나쁘게 나오면 정말 대박살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대박살 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대박살 난 다음에 시장은 또다시 말아 올릴 거거든요. 여태까지 역사가 다 그러해요. 시체를 뛰어넘는 게 바로 시장입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는 게 시장입니다. 넘고 나는 살아남는 게 시장이에요. 근데 시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체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리하게 전장에 나갔다가 시체가 되어버려요. 저도 많이 그랬었고요. 지금도 가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부끄럽지만요. 하지만 전후의 시체를 넘어 나는요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불확실성이 있는 적어도 이번 주 장세에서는 여러분들 이번 주는 안전지대에 대피를 하시고요. 도저히 내가 근질근질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인버스 엣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현금 보유를 조금 더 하시면서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시장을 보고 다시 한번 시장에 투입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